새벽 4시 성북동 언덕길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재벌회장 정도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한 여자가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핀 하나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머리핀은 그가 10년 전 이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도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10년 전 헤어진 전처 연서였습니다. 연서야.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여보, 무슨 일이야? 누가 당신 여보입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성북동 대저택의 안주인이었고 두 아이의 엄마였던 여자가 왜 새벽 골목을 떠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전 남편을 보자마자 그토록 차갑게 등을 돌렸을까요? 10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 남자를 무너뜨릴 통곡의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야기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성북동 골목은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정도윤은 운전석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불면증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새벽마다 차를 타고 서울 거리를 헤매곤 했습니다. 54살 정도 건설그룹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3천억 원대 재산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잠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일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일까? 도윤은 스스로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조금만 더 돌아.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 한옥 골목을 지나 북악산 자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저택에는 어머니만 계셨고 아이들은 기숙학교에 있었습니다. 18살 아들 준호와 16살 딸 아린. 둘 다 방학에도 집에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길을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길가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서. 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무언가를 줍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색바랜 면바지, 손에는 커다란 마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새벽에 폐지 줍는 노인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인의 움직임이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온몸이 아픈 것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차 좀 세워줘. 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가 놀라서 따라 내리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도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골판지 상자를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상자가 너무 무거운 듯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상자를 받쳐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허리를 펴며 손으로 짧은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작은 은색 머리핀이 가로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머리핀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작은 은 머리핀. 결혼 5주년 때 도윤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연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도윤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연서, 10년 전 자신을 떠난 전처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기억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연서는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 도윤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 여인은 달랐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마치 20년은 더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대체 무슨 일이야? 연서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길 비켜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도윤은 연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연서 나야. 도윤이야. 놓아주세요. 연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바쁩니다. 가야 해요. 뭐가 바빠?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연서가 팔을 빼냈습니다. 상관없잖아요. 우린 남이잖아요. 남? 우리가 남이라고? 도윤이 연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떠났잖아.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 버리고. 연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아이들한테도 연락 한 번 없었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랑 아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엄마는 어디 갔냐고, 왜 안 오냐고. 그때 8살이었던 준호가 6살이었던 아린이가. 연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윤이 연서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왜 아직도 그 머리핀을 하고 있어? 10년 전에 나버리고 떠났으면서. 연서가 황급히 손으로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연서의 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얼어서 빨갛게 부어오른 손마디. 당신 손이 이게 뭐야? 도윤이 연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서가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말라고? 대체 어떻게 산 거야? 위자료는 다 어쩌고? 내가 준 돈은 벌써 다 쓴 거야? 연서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자료요? 연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뭐?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분명히 받은 적 없다니까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 당시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다 정리됐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윤은 그렇게 믿고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분명히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연서가 마대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새벽 5시까지 이 구역 다 돌아야 하거든요. 기다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돌아보지 않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무거운 마대 자루를 끌고 가는 모습, 머리에 반짝이던 은색 머리핀, 거칠게 갈라진 손, 10년이라는 세월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그럼 10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살았던 거야? 도윤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믿음, 1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 10년 동안 지켜왔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폐지를 줍던 그 여인이 사라진 곳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잠깐의 재회가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본 연서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정리해뒀던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 재산 분할 합의서, 변호사 명함.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자료 2억 원, 재산 분할 5억 원, 총 7억 원. 분명히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도장도 찍혀 있었고 연서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서는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도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각했습니다. 정도건설이 맡았던 대형 개발 사업에서 사기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협력사 사장이 수백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고 언론은 도윤을 매일 공격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채권자들은 회사 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윤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연서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연서가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옆에서 버티지 못하겠다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요구했어. 2억 원이래. 지금 회사가 망해가는데 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서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오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연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서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서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이혼하고 싶다고.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지금 힘든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곧 나아질 거야. 미안해요. 연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였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아내가 자신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 기대야 하는 게 부부 아니었을까요? 도윤은 서운했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랑 아린이는?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주세요.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키울 수 없어요. 제가 자격이 없어요. 도윤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으니까요. 연서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연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나도 당신 없으면 안 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 조금만 버텨줘. 내가 더 잘할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연서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준호가 8살이야. 아린이는 겨우 6살이고 도윤이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연서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연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연서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연서야, 나 정말 당신 필요해. 이 힘든 시기에 당신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연서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도윤을 피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연서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연서야, 제발. 도윤이 연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당신이 없으면 나도 못 버텨. 연서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아주세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당신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제발 가지 마. 저도 사랑해요. 연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못 있겠어요.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지. 왜 떠나려고 해? 제발. 도윤이 애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연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보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서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연서야,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비켜주세요. 연서가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연서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가 준비한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도윤은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서는 10년 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연서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단호한 표정.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서는 정말로 돈 때문에 떠난 걸까요? 위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정말 연서였을까요? 도윤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이혼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도윤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0년 전 제 이혼건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위자료 2억 원,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건 누구한테 줬냐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제가 윤현서 씨 계좌로 송금하려 했는데 어머님께서 당신이 직접 전달하겠다고.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도윤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10년 전 연서한테 준 위자료, 어머니가 직접 전달하셨다고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내가 전달했지. 얼마를 주셨습니까? 이혼 서류에 적힌 대로 줬어. 거짓말 마세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어제 새벽에 연서를 봤어요. 성북동 골목에서 폐지 줍고 있더군요. 위자료 2억 원 받은 사람이 그럴 리 없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어? 네, 봤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였어요. 도윤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위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줬어.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줄 돈이 아까웠거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집안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버텨주지도 못하고 도망가려는 여자였잖니. 그런 여자한테 무슨 돈을 줘? 연서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서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왜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어?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버리고 가? 어머니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연서는 아이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준호와 아린이가 그렇게 울었는데도. 어머니,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연서가 아이들까지 버리고 나가게 만드셨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엄하지만 자식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어머니.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 계신 분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연서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찾아야겠습니다.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불렀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현서라는 사람 찾아주세요. 50살 10년 전 제 전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방향이 보였습니다. 연서가 어딘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골목을 돌아다니며 골판지를 주워 담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은색 머리핀을 하고 거칠어진 손으로 굽은 허리로.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연서는 대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아이들도 만나지 못한 채, 그리고 왜 아이들을 두고 떠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윤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자신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윤현서 씨 주소 찾았습니다. 도윤은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주소는 성북동에서 멀지 않은 쪽방촌이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2층 끝방, 비서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전기밥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연서는 이런 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연서였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지 수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연서도 도윤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왔어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을 보고 싶었어. 도윤이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10년 동안 당신이 살던 곳이야?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주세요. 제발. 안 가. 못 가. 도윤이 연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했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긴. 내가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아니, 당신은 내 아이들 엄마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위자료 안 줬다며? 재산 분할도 안 줬고. 왜 가만히 있었어? 왜 법적으로 대응 안 했어? 연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적 대응이요? 그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었으면 됐잖아. 할 수 없었어요. 연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살아남는 게 급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연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연서야, 무슨 뜻이야? 살아남는 게 급했다니. 연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집을 나간 건 맞아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연서가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쫓아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당신이 회사 일로 정신없을 때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로 정신없을 때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친정어머니 병원비 3천만 원 당장 대주겠다고 하셨어요. 연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정 빚 6천만 원도 다 갚아주겠다고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셨어요.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떠나라고. 당장. 왜 그런 조건을? 연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있어서 도윤이한테 이런 망조가 드는 거라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도 사기당한 것도 전부 내 탓이라고.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로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내가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그게 무슨... 그리고 연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내가 망칠 거라고 하셨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수술도 제대로 못 받게 될 거라고. 내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불행이 온다고. 연서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소리치셨어요. 내가 나가든지 죽든지 해야 한다고.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도윤이는 계속 무너질 거라고, 결국 다 잃게 될 거라고. 연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도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하셨어요. 친정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떠난 거야? 네. 연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몇 달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게 정말 다 제 탓 같았다고요. 연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당신 살리려고, 아이들 살리려고. 연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못하겠다고, 아이들 없이는 못 산다고. 당신한테 진실 다 말하겠다고. 연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연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 둘이 내렸어요.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뭐?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연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신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도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진짜야? 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어요. 어머님이 진짜로 저를 없애려 한다는 걸. 연서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제가 죽어야, 제가 사라져야 아들이 산다고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름도 바꾸고 신분증도 버리고 쪽방에 숨어 살면서 폐지를 주었어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연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어머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아이들도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납치당하면 그때 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도윤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아셨으면 가주세요. 연서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어머니 변하셨을 리 없고 그냥 저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안 돼.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 잘못이 있든 없든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연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도윤은 연서를 바라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은색 머리핀이 반짝였습니다. 거칠어진 손, 굽은 등,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연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서야, 나한테 기회를 줘. 무슨 기회요? 이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 당신한테 빚진 10년을 갚을 기회. 도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발, 날 믿어줘.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연서 곁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성북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지붕들,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 연서가 10년 동안 바라봤을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돈 때문에 그렇게 떠날 연서가 절대 아닌데. 당신이 여기서 10년을 살 동안 나는 뭘 했을까?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키우고, 돈 벌고, 성공했다고 우쭐대고, 정작 제일 소중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 연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도윤이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한테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연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안 늦었어. 절대 안 늦었어. 도윤이 연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반드시 진실 밝혀낼 거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한 짓 전부 밝혀낼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연서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목숨을 위협했어. 그건 범죄야. 도윤은 연서를 안았습니다. 연서가 몸을 떨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바라잡아 볼게. 꼭. 연서는 도윤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연서 만나고 왔어요. 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진실을 말씀하셨더군요. 도윤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위자료 다 가로채고 연서를 협박해서 쫓아낸 것. 협박이라니. 나는 그저 망조라고 하셨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서가 우리 집안에 망조를 가져왔다고, 아이들까지 망칠 거라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든지 죽든지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도윤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까지 보내셨어요? 연서를 납치하려고?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변명이라도 하실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 목숨을 위협한 거예요. 범죄라고요. 목소리 낮춰. 도윤아, 진정해. 내가 그런 건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이들은 엄마 없이 살게 하고, 아내를 쫓아내고 목숨까지 위협한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 여자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없고 내가 힘들 때 버티지도 못하고 도망가려던 여자였잖니. 연서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쫓아낸 거예요. 협박해서 위협해서 나는 내 앞길을 막는 여자를 치운 것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봐라. 내 말이 맞았잖니. 그 여자 나간 뒤로 회사가 얼마나 잘 됐어? 지금 내가 3천억 재산 가진 회장이 된 게 누구 덕분이야?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엄하지만 자식을 위한다고 믿었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연서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쪽방에서 살았어요.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폐지를 주었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새벽마다 골목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워 담았어요. 10년 동안.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케 살아남아가지고. 그 여자 인생이 어떻게 됐든 나는 관심 없어. 어머니.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연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다고?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힘들 때 옆에서 버티지 못한 여자야. 너를 위기에 몰아넣고 남편이 위기일 때 등 돌린 여자고, 연서는 등 돌린 게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쫓아낸 거예요. 아이들을 미끼로, 친정을 볼모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쫓아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여자가 있었으면 너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성공이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성공인가요? 아내를 잃고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1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산 게 너는 몰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집안이 망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연서한테 하신 일들 다 바로잡을 거예요. 도윤이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세월 다 보상할 거예요.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도윤아.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진실을 말할 거예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누가 엄마를 쫓아냈는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안 돼. 아이들이 알면. 알아야죠.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어요. 이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도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믿고 따랐던 어머니. 하지만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았습니다. 연서의 인생도 아이들의 인생도.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숙학교 사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준호랑 아린이 집으로 보내주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가족회의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서.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방향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연서가 지금쯤 쪽방에 돌아가 있겠죠. 좁은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겁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서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10년 동안 빼앗긴 것들을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를 돌려주겠다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아침이, 그리고 속죄의 시작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준호와 아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교복을 입은 모습이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급하게 부르셔서 뭔 일 있는 줄 알았어요. 준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게 도윤을 닮았습니다. 앉아라. 도윤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요? 아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2층에 계셔. 오늘은 우리끼리만 나눌 이야기가 있어. 도윤이 두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너희 엄마 얘기야.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요?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고 준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니? 엄마에 대해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우릴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힘들 때 도망간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은 천벌 받아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고 돈만 챙겨서 나갔다고.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은 그렇게 믿고 자랐던 겁니다. 그건 할머니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두 아이가 동시에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너희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쫓겨난 거야. 할머니한테.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왜 엄마를. 앉아라. 끝까지 들어봐. 도윤이 준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회사가 위기였던 것. 어머니가 연서를 불러 협박한 것. 친정빚과 병원비를 볼모로 이혼을 강요한 것. 망조라는 말로 연서를 몰아낸 것.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주지 않은 것. 그리고 연서를 납치하려 했던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런 짓을. 거짓말이 아니야. 도윤이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직접 확인했어. 엄마를 만났거든. 엄마를 만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엊그제 새벽에 우연히 봤어.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성북동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더구나. 폐지요? 아린이 울먹였습니다. 네. 10년 동안 엄마는 쪽방에서 살면서 폐지를 주었어. 새벽마다 골목을 돌면서.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희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한 번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아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왜 엄마가 그렇게. 할머니가 무서웠던 거야. 도윤이 딸을 안았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았대.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 거야.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어떻게?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린아.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얘기 좀 들어봐. 응? 어머니가 아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린이 손을 뒤로 뺐습니다. 할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릴 위해서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두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너희 엄마보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엄마를 쫓아낸 거예요?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맞아. 할머니가 쫓아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이 집안에 망조가 들게 하는 여자였어. 할머니, 정말이야. 어머니가 아린을 꼭 안았다. 너희 엄마가 이 집에 계속 있었으면 너희 인생이 망가질 뻔했어.
준호 수술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아린이도 좋은 학교 못 다녔을 거야. 준호가 할머니를 밀쳐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돼. 어머니가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 나간 뒤로 너희 아빠가 얼마나 성공했어? 회사가 얼마나 커졌어? 다 너희 엄마가 없어서야.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말 믿어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어. 너희가 잘 되는 게 할머니한텐 전부였어. 엄마를 납치하려 한 것도 우릴 위해서예요?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오겠다고 했어. 너희 아빠한테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럼 너희 아빠는 무너질 거고 회사는 망하고 너희도 다 잃게 될 거였어. 어머니가 아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무서웠어. 너희가 불행해질까봐. 그래서 그 여자를 막으려 한 거야. 그건 범죄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범죄라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한텐 너희 목숨이 그 여자 목숨보다 1000배, 10,000배 소중했어. 그 여자 하나 희생시켜서 너희 둘 살릴 수 있다면 할머니는 기꺼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엄마는요? 아린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폐지 주우면서 우릴 지켜봤대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그 여자 마음?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 마음 따윈 관심 없어. 할머니한텐 너희만 소중해. 오직 너희만. 어머니가 두 아이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이해해줘. 응?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준호가 할머니를 밀쳐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고 엄마 쫓아내고 사람 해치려 한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 사랑이야.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그게 사랑이야. 아린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린아. 어머니가 아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린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무서워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저도요. 준호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우릴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고. 그럼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 빌어요. 지금 당장.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안 돼. 왜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럼 끝이에요. 준호가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할머니를 할머니로 안 볼 거예요. 준호야, 아린아.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할머니 버리지 마. 할머니한텐 너희밖에 없어. 하지만 두 아이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계단 아래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실에는 도윤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이것 봐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니.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망친 거예요. 도윤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와 아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 문이 열렸습니다.
두 아이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진작 진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요. 도윤은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만날 수 있어. 곧 만날 수 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빛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준호와 아린을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아린이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도윤이 백미러로 두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저희가 기억도 못하는데.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저희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당연히.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으니까. 차가 쪽방촌 골목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먼저 내렸습니다. 두 아이가 따라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아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응. 도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끝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서야, 나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연서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은색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도윤을 보다가 그 뒤에 서 있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연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아린이?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커서 연서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정말 준호야? 네. 저 준호예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연서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보고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거칠어서. 괜찮아요. 준호가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에요. 전 상관없어요. 연서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는 8살이었던 아들. 이제는 자기보다 훨씬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서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알아요. 준호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린이 옆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아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요. 6살 때 헤어졌으니까. 연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연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연서가 아린을 안았습니다. 엄마도야. 엄마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도윤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방으로 들어가자.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아린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낡은 이불, 작은 옷장, 전기밥솥.
엄마, 여기서 10년을. 아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하고 지냈어요? 아린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작은 옷장 쪽으로 갔습니다. 옷이라도 많이 있어요? 아린이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은 몇 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옷장 윗칸에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린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아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낡고 해진 사진첩이었습니다. 아린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린 준호와 아린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연서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2일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이 잘 어울린다. 키가 많이 컸구나.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린이 유치원 운동회에서 달리는 사진이었습니다. 2015년 5월 15일. 아린이 운동회 1등 했구나. 우리 딸 최고야. 그 다음 페이지. 준호가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2016년 9월. 준호 생일. 10살. 친구들이 많이 생겼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사진첩은 빼곡했습니다. 학교 행사, 생일, 방학, 소풍.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진마다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넘겼습니다. 엄마, 이게 다. 미안해. 연서가 울먹였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준호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날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였어요? 미안해. 들킬까봐 숨었어. 연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린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사진이 아니라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형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아린이 생일 선물. 친구 은주한테 부탁해서 전달. 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은주가 준 인형. 그 밑에 또 다른 영수증. 목도리 영수증. 2018년 1월. 준호 겨울 목도리. 학교 앞 문구점 아저씨한테 부탁. 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목도리. 문구점 아저씨가 갑자기 주셔서. 그게 엄마가. 다음 페이지. 슈퍼 영수증들. 과자, 음료수, 빵. 2019년 5월. 아린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슈퍼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방과 후 간식으로. 아린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슈퍼 아줌마가 서비스라고 주셨는데 엄마였어.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아린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걷는 사진. 2025년 3월. 준호 고3, 아린이 고1.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준호가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 연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까이 갈 순 없어도 너희 자라는 모습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 아린이 연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저희 버린 줄 알았어요. 아린이 울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저희 몰래 멀리서. 준호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도윤도 다가와 세 사람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래. 아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떨어지지 말아요. 엄마. 연서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도윤이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 누구한테서도. 그럼 할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면 우리끼리 따로 살아도 돼. 새 집 구해서. 연서는 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 10년 전에 잃었던 가족, 그리고 10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던 사람들. 좋아요. 연서가 눈물을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살아요. 우리.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따뜻한 빛. 사진첩은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록. 멀리서 지켜본 사랑의 흔적들. 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윤과 연서, 준호와 아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날 할머니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는 손자들,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들, 연서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건데.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탁 닫았습니다.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고요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버리다니. 할머니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집안 지키려고, 너희 지키려고 한 건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옳았다는 걸.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연서가 만든 따뜻한 밥과 국. 준호와 아리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도윤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아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연서도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가끔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은 먹었니? 공부는 잘하고 있고? 네. 잘 지내요. 할머니 보러 올 생각 없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아직은 좀.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만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서요. 먼저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이 연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 갈 데 있어? 어디요? 장인어른, 장모님 산소. 연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를. 아이들이 인사드려야지. 이제라도.
도윤이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와 아린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산소는 조용한 언덕에 있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묘비. 연서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연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어요. 정말 늦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손주들. 10년 만에 이제야 데려왔어요. 연서가 흐느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준호예요. 18살입니다. 준호가 절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립던 엄마를 만났어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린이 오빠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아린이에요. 아린도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기억 속에 무한히 사랑을 주시던 할머니 기억해요. 아린이 울먹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아끼던 사탕 꺼내주시던 거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때 제가 6살이었어요. 할머니가 저 안아주시면서 사탕 주셨잖아요. 아린이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어서 죄송해요. 도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도윤이 절을 했습니다. 제가 연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연서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연서가 울었습니다. 폐지 주우면서 쪽방에서 살면서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우리 애들 지키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뻐하시던 손주들 지키려고, 엄마가 나를 아껴줬던 것처럼 나도 힘든 상황에서 내 자식들 혼자 사랑하며 살았어요. 연서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듯 격려하듯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도윤이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준호와 아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아린이 웃었습니다. 저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넷이 함께 있어서. 연서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엄마는 이런 날이 살아있는 동안 안 올 줄 알았어. 너희를 멀리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보는 일이 정말 꿈만 같아.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청소. 아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연서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애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0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헤매고 나서야 되찾은 가족.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는 다시 찾은 소중한 일상,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날들. 10년의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